요 책이 일단은 3학년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항수가 조금 많은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올해 수능 문제까지 들어있고, 문항수가 좀 적은 이런 함충의미 같은, 얘는 원래 2019년도에 처음 출시되기 시작한 문항이라서 얘는 10년도부터 바뀌었고, 한 문제짜리 어법, 어휘 이런 애들은 이제 아마 제가 17년도부터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24년까지 이제 모의고사 쭉 문제들인데, 원래 이제 얘가 2권이거든요. 이 VOL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약자예요, 약자. 뭔가의 약자. 뭐의 약자예요? 볼륨의 약자예요. 그 TV 볼륨 할 때 볼륨. 그 볼륨은 덩어리라는 말도 되고요. 시리즈물의 몇 번째 편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Volume 2, 2권이라는 뜻인데 1권은 그 쉬운 문제 단원들 있죠. 18번 목적, 19번 심경, 20번 주장, 22번 요지 이런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라서 그 책을 먼저 할까 그냥 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니까 죽어라 이러고 어려운 파트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언제쯤 끝날까요? 아,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은 나름 그럴싸하게 써놓긴 했는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강의 계획이고요. 이게 250문제인가 될 거거든요. 몇 문제 났더라 내가? 240문제가 조금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한 주에 적어도 한 16, 적어도 16, 왜안 바뀌어? 죽을래? 16개에서 많으면 한 18개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야, 빨리, 곱셈 잘하는 사람 빨리 해봐. 240 나누기 18. 18에다가 10, 322, 1.5배지. 15지. 그러면, 대가리. 개 나빠. 180에다가 얼마를 둬야 240이죠? 60, 70. 그러면 8, 4, 14주. 13주 하면 되겠네요. 13주니까, 석 달? 3월 내신 기간 전에 끝났나? 안 끝날 수도? 안 끝날 수도? 아니에요. 제 목표가 나름 있어요. 이 책은 그 우리 학원이 내신이 보통 한 3월 30일 언저리부터 하거든요. 뭐 빠르면 한 28일, 4월 달은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25일 정도부터 할 건데, 그러면 지금이 1월 딱 시작이니까 1월 4주, 2월 4주, 3월 4주 하면 대충 12주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끝낼 수 있겠는데 라는 셈이 있었지.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독해책은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몸만 오세요. 독해책 요 책은 오늘만 갖고 오시면 돼. 목요일 날만. 그래서 화요일 날 오실 때는 몸만 오시면 안 되고 단어 외워갖고 단어 외운 머리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문법책은 오시면 드릴 거예요. 미리 주면 눈에 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지랄 할까봐 일부러 안 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시면 문법책을 드릴 거고 그 책은 8주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3월 되기 전에 끝내버릴 거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비스무리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3월 달부터는 물론 저의 그 희망적인 예측 및 계획이긴 하지만 3월 정도부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교과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과서를 하고 한 번은 요거 독해를 나가고 이렇게 할 거라서 독해는 조금 텀이 있고 문법은 방학 때 깔끔하게 2달 해갖고 끝내버릴 거고 그래서 뭐 나름의 그 멍청이 같지만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소리가 길었는데 고3 지문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21번은 원래 3점으로 출제되는 비중이 꽤 있는 문항이고 반반 정도예요. 2점이거나 3점이거나. 그리고 이제 어법 29번, 30번 문맥, 그다음에 빈칸 추론 다 어려운 파트쇼. 근데 물론 어법 문제는 어법 단어를 할 때는 제가 뭐 2가지 패턴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답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문장을 뜯어보기 이렇게 2가지로 할 건데 주로 어려운 글들일 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복귀 수업 비스무리 이야기 할 때 그 원장님이랑 쓰던 그 책을 대충 한번 하면서 시켜봤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수업할 때 문장 분석을 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문장 분석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의미 덩어리를 묶어주기
그거를 꼭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명사는 대괄호로 묶고 형용사나 부사, 뭐 전명구는 소괄호로 묶고 요런 정도의 분리 정도만 시켜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덩어리로 묶은 덩어리 너무 길면 중간에 슬래시 하나 긋든지 아니면 나는 이게 도저히 어렵다 이거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의미 덩어리만 소괄호로 묶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품사 구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 덩어리를 묶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개념상 머리에 박혀야 돼요. 비동사 뒤에 오는 접속사 대품사 무슨 절을 이끈 접속사일까요? 비동사 뒤에 오는 대절. What I want is that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 that. 걔가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좀 틀을 조금 잡아놓는 데에 나름 공부가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대절에다가 대괄호를 치다 보면 대절은 이거 명사절이었구나. 왜? 주격 보어절, 뭐 아니면 목적어절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랄을 잘 못하는 안 하는 편인데 지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달달 볶을 거고 남겨서 괴롭힐 거고 속지 안 해오면 지랄 연병을 하면서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쌍놈의 새끼야 이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명, 두 명 정도는 저 집이 너무 멀어서요. 웃기지 마요. 태워다 드릴 거예요. 집에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숙제를 해서 보내실 거고 보내드릴 거고 숙제가 마음에 안 들게 하신 분은 마음에 들게 다시 하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려서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학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독해 수업을 하면서 답찾기 연습을 해봤자 그닥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고등학생을 해마다 볼 거 아니에요. 1학년도 보고 2학년도 보고 3학년도 보잖아요. 이 똑같은 책을요. 지금 현재 예비고3인 친구들은 요 같은 책, 뭐 1학년 때는 1학년 거, 2학년 때는 뭐 2학년 거, 윗반이면 1학년 때 2학년 거, 2학년 때 3학년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두 바퀴는 두 학년분에 걸쳐서 전체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풀이를 다 한 거예요. 이런 건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풉시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하세요. 다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얘네가 예비고3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대한 좀 압박감이 조금은 생겼을 거 아니에요. 2학년 때보다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금 특강 때 제가 풀 모의고사를 이제 풀려요. 풀 모의고사를 풀리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강으로 그걸 여러분들도 할까 했습니다만 방학 때 그냥 뭐 특강은 아니고 정규 독해 수업 때 할까 했는데 해보니까 1학년은 일단 안 하는 게 맞아요. 열심히 안 풀어요. 2학년도 1학년보다는 나은데 그닥 열심히 안 풀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말이 긴데 얘를 꼼꼼히 그냥 다 지문을 뜯어볼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뜯고 이 글이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고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이어졌죠 하면서 글의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머리에 포개가면서 가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야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쑥 읽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난 뭐 읽은 거지? 이 지랄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읽으면서 한 세 문장 읽고 지금까지 내용 되새기고 그래야 머릿속에 요약을 하고 정리가 되는 훈련이 좀 되니까 이제 그걸 할 건데 제가 이제 특강 수업 때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면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번이나 했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특강을. 그러면 제가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 뭐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풀리고 있는데 이 시부엉이 새끼들이 문제를 되게 꽃같이 풀고 있어요. 이 꽃미남 같은 새끼들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2학년 때까지 굳이 모의고사 뭐 강의건 뭐건 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스스로도 주장하는 내용 다이기도 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어차피 고3 스킬 연습은 고3 2학기 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 고3 8월 때부터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독해 수업을 하면서 처음 개관할 때 하고 가끔 문제를 풀 때 리마인드는 시켜드릴 겁니다만 이 수업의 목적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한 땀 한 땀 문장을 다 해석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글을 어떻게 요약해 갈 것인가, 이런 걸 조금 더 중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뭐 중요한 부문이나 어휘 같은 건 정리를 조금 해가면서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랑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여러분들이 숙제로 문제를 좀 풀어 오시면 풀어온 것 중에서 좀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같이 보는 걸로 수업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숙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을 풀어요. 3분 정도 드려볼게요. 좀 여유 있게. 단어가 어디 있을 건데 안에 별표가 어디 있죠? 이건데 다음 수치가 안 돼 있어. 제가 고 아니 이게 좀 얼마 안 되지.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맞춘 놈이 하나도 없어. 망했는데? 어떡하죠? 여기. 한번 찍어, 오늘 찍었는데, 찍었어요.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찍었어. 제 시간에 내가 1등 할수 있어. 모르겠어요. 이게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2018년도 이제 수능, 19학년도 수능에 처음 때 등장한 유형이고, 이게 이제 그때 수능에 처음 나왔을 때도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바닥을 찍었고, 요즘은도 정답률이 매우 낮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 사실 이게 너무 짧아요. 단서가 되기에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막, 막 이런 거 나오고, 의료 내용 나오고, 막 뭔 말인지 모르고 아마 이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결국은 이것도 대입학 주제 찾기 유형의 범주에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수능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자 하면 얘도 큰 분류에서 보통 이제 얘가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추론 단어를 넣어놨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디 갔니? 결국 빈칸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결국은 글의 주제를 모르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주제 찾기 유형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는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빈칸 문제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not surgeons가 안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답 찾기가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일까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얘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웠을 것 같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다가 제가 생략된 부분을 조금 포함해서 문장을 적어 드려 볼게요. survive다. 오케이. 얘는 사실 온전한 full sentence를 써드린다면 얘는 이런 문장이에요. 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잘하신 건데 지금 이 문장은 이걸 줄여 놓은 겁니다. 혹시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푸셨다면 한번 다시 답을 골라보세요. 어차피 너네 다 바꾸면 돼요. 답 맞은 놈이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네 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문제가 그때도 그래서 어려워했어요. 학생들이. 오늘 시간 드려볼게요. 미안하지요. 그게 뭐 놈인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요. 오케이, 오케이. 정답률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 함축 의미 문제의 유형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고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어, 쭉 지문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Even though the first successful appendectomy was said to have been performed. 좀 기네요. Even though에서 시작한 양보의 부사절, 콤마 이렇게 찍어주면 알아보기 편하죠. 요까지가 부사절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리고 요만큼이 주어 덩어리네요. 얘가 first successful appendectomy 아래 별표로 있죠. appendix가 충수, 우리가 맹장이라고 부르는 맹장이 비표준어라면서요. 충수가 맞는 말이래요. 나도 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OMY는 무슨 말이냐면 알아두면 편해요. 토미는 전미사로 얘가 컷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커팅이라고 합시다. 명사형 전미사니까. 커팅. 아니면 이게 보통 의학 용어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incision이라고 해요. 절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해부학이라는 말 알아요? 에나토미. 그죠? 거기도 토미도 뭐야? 해부학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을 배태실에 갈라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른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일단 보면 어펜덱토미니까 어펜덱을 자르는 거예요. 맹장을 잘라내는 거지. 근데 원래 그 맹장 뭐 터졌다고 하나요? 맹장염? 맹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맹장 꼬리만 자르는 거야? 맹장을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안 아파봐가지고 아직 안 겪어봐서. 아무튼 그럼 최초의 성공적인 맹장 절제술, 충수 절제술이겠네요. 주어. was said to have been performed. 요런 애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면 좋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be said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자세한 건 문법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건 뭐뭐라고 말해지다죠. be said to 부정사는 뭐뭐라고 말해지다. 그러니까 얘를 능동문으로 쓰면 이거예요. people say 목적어. 아이고 그냥 대절로 갑시다. 이 문장하고 같아요.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동사라고 말한다인데 이 주어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는 말해진다. 뭐 한다고? 이 동사가 투부정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투부정사 한다고 말해진다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번 방학 때 수동태 단원에서 겁나 많이 할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죠? 노가다 문제 겁나 많이 풀 거라고. 그냥 연습 문제가 다 노가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그걸 하시고 나면 이런 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럼 볼게요. was said to, 근데 왜 have been performed예요? 이건 어떤 형태죠? to have been performed. 문법 시간 아니니까 이름만 적고 갈게요. 완료 수동의 투부정사예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완료 형태로 쓰인다라는 건 to 뒤에 have pp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투부정사가 완료 형태로 쓰인다라는 건 동사보다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준동사가 동명사든 분사든 투부정사든 준동사라고 불리우는 애가 완료의 형태를 띈다. to have pp의 형태를 띠거나 having pp의 형태를 띈다라는 건 동사보다 먼저란 뜻이야. 동사보다 먼저. 그럼 동사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얘가 동사였죠. was said요. 얘 시제 뭐예요? 과거요. 그럼 동사보다 이전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완료 수동의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건 대과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수동이란 얘기지. 근데 어차피 우리말에서 대과거 해석할 방법이 있어요. 국어로 대과거 해석하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더 먼저인가 보다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충수절제술이라는 것이 말해짐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 말해지는데 뭐 했다고 말해져요? 말해지는 건 과거고 언제 그랬다고? 대과거에 have been performed니까 수동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네. 대과거에 수행되었다고 말해짐에도 불구하고예요. 누구에 의해서? British Army Surgeon. Surgeon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아실 법한 단어다. Surgery가 뭐예요? 수술하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요. 보통 배돼지 가르고 칼질을 하는 뭐라고 하는데 칼질은 너무 좀 없어 보이는군요. 외과 의사. 의사끼리 할 말이 있는데 칼춤 춘다고 하나? 칼질한다고 하나? 아무튼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게 surgeon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얘가 외과 의사. 통상 내과 의사는 physician이라고 합니다. 근데 physician은 그냥 통상 의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surgeon과 대비되는 의미일 때는 내과 의사예요. 그러면 army surgeon, 군의관이겠네요. 1735년에 군의관에 의해서 그냥 좀 짧게 끊어볼까요? 얘를 제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이건 원래 능동문의 목적격 보어였던 놈이기 때문이에요. 이고 이만큼 전명구 인 1735 전명구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네. 그럼 1735년도에 외과 의사에 의해 최초의 충수 절제술이 시행되었다라고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It wasn't until the 1880s that the procedure was described. 웃기네요. 본의 아니게 문법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얘는 내신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얘는 그냥 문법 시간이 아니지만 정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Procedure was described. 오케이. 여기 있는 문장을 좀 간략하게 좀 쓸게요. 몇 년대야?
1880년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줄여서. That the procedure was described. 위에다 한 줄 정도 뭘 써놓을 공간을 남겨놔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공간을 이만큼 띄워놓은 겁니다. 본문 문장 그대로 쓴 거예요. 이제 날려버리고. 일단 이 문장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대절, 그 procedure 여기서 수술이라고 합시다. 그 수술이 describe, 묘사되었다죠. 그럼 수술이 묘사된 것은 아니었다. 1880년대까지는 이에요. 일단 해석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얘를 좀 알아먹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원형이 되는 더 쉬운 문장은 뭐냐면 The procedure procedure was not described예요. 에? 뭔가 이상한데? D가 두 번 들어갔군요. 뭘 쓴 거죠? 됐네요. Describe until 1880S. 이게 제일 쉬운 버전의 문장이에요. 이러면 쉽죠? 그 절차, 그 수술, 그 과정은, 수술이라고 할게요. 그 수술은 묘사된 적이 없다. 설명된 적이 없다. 1880년대까지.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이 아래 문장입니다. 그럼 윗문장이 아래 문장으로 간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얘는 정확히 말해서 that 강조 구문의 형태예요. 이건 지금. 그럼 얘는 that 강조 구문이고 그럼 that 강조 구문에서 비동사하고 대 사이에 껴있는 놈이 강조되는 대상이죠. 그럼 강조 대상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구가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until 1990s를 강조하는 거였는데 이 문장이 부정문이다 보니까 it was not까지 그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을 만들 때 과거 시제니까 was는 써야겠네. 부정문이네. 그래. not까지는 붙여주자. 뭐를 강조한 거야? until 1880s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되죠. The procedure was described 라고. 그래서 이 위의 문장이 변화된 첫 번째 패턴이 이제 이 문장이 될 거고요. 보통 위의 문장이 나오든 요 두 번째 문장이 나오든 우리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얘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왜 이렇게 펜이 뚱뚱해 이거. 끄집어내놓고 문장을 완성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until 1880s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되게요? 그쵸? 잘한다. Was the procedure described?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무슨 형태냐면 그러면 얘는 부정 부사구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뒤에가 도치가 되죠. 도치의 형태는 의문문 어순의 형태. 이거는 아래 이 패턴의 문장, 도치된 문장이 제지문에 주어지건 이때의 형태가 주어지건 not until의 형태가 not A until B의 형태가 주어지건 다 그냥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모든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 문장 혹은 하나 정도 한두 개를 추가한다면 같은 의미를 간 이건 쉬워요. 의미만 이해하면. 봐봐. 이 수술은 설명된 적이 없다. 1880년대까지. 그럼 설명은 언제 됐어요? 1880년대가 되고 나서야죠.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시라고 쓸게요. 요렇게요. only가 붙으면 물론 도치가 돼야 돼요. only가 붙으면 was it described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880년대가 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야 as soon as를 쓰기도 해요. 간혹.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반이면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다 적으셨으면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가볼게요. 해석은 아까 해놨으니까 넘어가자. 1880년대까지는 아니었다. 대절한 것은 이 수술이 설명이 되었어요. Medical Journal. 여기서 journal 무슨 말이죠? 보통 잡지죠. 그러면 의학 잡지 이상하잖아. 이건 뭐게? 봐봐. 응? 그죠? 학술지 잘한다. 의료, 의학 논문집이죠. 학술지예요. 잘한다. 어떻게 그렇지? 이가 학술지인지? 아무튼 의료 학술지에서 의료 논문에서 설명된 것은 1880년대 이후였던 거예요. And taught in medical schools. 그럼 교사도 되고 메디컬 스쿨은 뭐 그냥 우리로 치면 의전이죠.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가르쳐진 것. 그럼 여기는 주어 동사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거죠. It wasn't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it was a welcome solution to an age-old disease. 그리고 그것은 그럼 여기에서 it 그것은 welcome은 여기서 형용사예요. 환영받는 이에요. welcome은 뭐 you are welcome 할 때 그 welcome이고요. 얘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welcomed라고 해도 같은 말이 돼요. welcomed. welcome은 동사로 환영하다예요. 그래서 you are always welcome 이것도 괜찮고요. you are always welcomed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은 환영받는 해결책이었어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요 수술이었겠죠. 그 수술은 환영받는 해결책이 되었다. solution 해결책은 짝꿍 전치사가 to예요. 뭐뭐에 대한 해결책. 둘이 세트. solution to 명사. 명사에 대한 해결책. age old disease. age는 나이도 되지만 나이를 많이 먹은 해석도 괜찮겠지만 age가 시대라는 의미가 있죠. 시대. 그럼 시대만큼이나 오랜 시대 동안 나이를 먹은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 질환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며 and by the turn of the century by 뒤에 시간 개념이 오면 뭐뭐 할 때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할 때쯤 turn of century니까 century는 세기고 세기가 턴해요. 뭐예요? 세기의 전환이 되겠죠. 세기의 전환기쯤 지금 언제야? 700년대인가요? 800년대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했으니까 세기가 전환되는 건 1900년대가 되는 시기쯤 됐겠다. 그럼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쯤에 was becoming so popular that 익숙한 친구죠? 얘랑 어디 갔니? 얘랑 짝꿍이죠? so 형용사 대절이네. 그리고 귀찮으니까 안 썼는데 주어 생략한 거겠죠? 그 수술은 매우 유명해져서 그 결과에 부사절 대절. 그 결과 Many surgeons in Europe and America 많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의사들이 made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겠네요. reasonable amount, reasonable 합리적인 이란 말도 되지만 상당한 이란 말도 돼요. considerable 하고 같은 말. 상당량의 돈을 만들었으니까 벌었다는 얘기네. 그럼 이 충수절제술이라는 수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hortly before he died in 1902 약간 이전에네요. 그가 1902년에 죽기 약간 이전에 그러면 1900년대쯤이었겠지. The German physician turned politician 이런 분들 우리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럽엔 많대요. 우리나라는 보통 정치인들 다 보통 법관이죠. 검사, 판사 출신들이 하죠. 얘네들은 의사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의사하고 사업가들이. 아무튼 독일인인 physician 원래는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turn politician 의사였는데 변해서 뭐가 된 정치인이 된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의사였다 변해서 정치인이 된 이름이 루돌프네요.
루돌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맘대로 읽을게요. Virchow was asked. 이 양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Is it true that 누가 봐도 가주어, that 진주어죠? 진주어 진짜입니까? 예요. Human being can survive without an appendix. 인간이 살 수 있어요. 뭐 없이 충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Even though he had not practiced medicine for many years 이러기는 했지만 이네요. 양보의 부사절. 비록 그가 had not practiced. 여기서 practiced는 뭘까요? practice medicine. 그렇죠. 수행하다, 실천하다, 행하다죠. 그가 의료 행위를 그닥 오래 실천하지는 않았지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stayed in touch with developments in the field. 이 전직 의사였던 양반은 stay in touch라고도 하고 stay 자리에 keep을 써서 keep in touch, stay in touch 같은 말이죠. 아니, 쓰지 마세요. 똑같은 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죠? keep in touch? 터치를 유지하다. 연락하다. 그죠?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이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누구랑? 뜻을 안 적었네요. stay in touch with 누구누구와 계속 끊기지 않고 연락하다라는 뜻이죠.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다 정도의 의미예요. 계속 연락하는 거 보니까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developments 계속 연락해 왔어요. 누구랑? 이 분야의 발전들과. 그럼 야 안녕 발전아? 난 누군데 연락할래?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 계속 새로운 사항들을 잘 catch up with라는 표현은 아시나요? 그죠? 따라잡다 이런 말이죠. 위의 유행이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 발맞추어 나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 발맞추고 있었어. 어떤 게 개발되는지는 알았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 내용은 되게 좀 생뚱맞죠? 충수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요. 충수 절제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가르치지도 뭐 하지도 않았는데 1800년대 말 정도, 1900년대쯤 되니까 학교에서도 배우고 논문도 나오고 하더란 얘기야. 그리고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너도 나도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부자가 됐어요. 총수를 잘라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연자랄까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름 이상한 형님, 루돌프 형님. 이 루돌프 씨한테 아니 인간이 충수가 없어도 맹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의사는 아직 이제 아니지만 계속 의료계에 좀 동향은 알고 있던 사람이야. 까지의 내용입니다. Aware of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procedure. 이만큼은 분사가 안 보이지만 분사 구문이에요. 여기에서의 aware는 간단하게 쓰면 여기 being 생략된 분사 구문이고요. 안 채로 알아서 알면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바꾼다면 as he was aware 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얘는 그냥 팁인데요. 해석하실 때 분사 구문이 주어 동사보다 앞에 있으면 해서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해서. 통상 분사 구문을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은 면서거든요. 면서 하는 동안. 근데 면서는 분사 구문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잘 통해요. 근데 면서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 앞에 있으면 해서 뭐뭐서로 해석합시다. 원인처럼. 그리고 뒤에 있으면 그리고 뭐뭐 했다로 해석합시다. 맨날 말할 거예요. 앞으로. 지겹게 들을 겁니다. 그럼 알고 있어서예요. 뭐를? Increasing popularity 증가하는 인기를 알고 있어서 그 수술에 대한 알아서 he wittily 위트 있다 할 때 그 위트죠. 그럼 그는 위트 있게 remark는 언급하다, 발언하다, state랑 같은 말이에요. 말했다. 그럼 이제 되게 재치 있게 답한 거야. 재치 있게, 웃기게. 인간은 yes, 그래요. 하지만 의사는 안 돼요. 뭔 말이야? 요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거죠. 어디 갔니?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가자. 의사들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 수술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맹장을 잘라낸다고 했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치자고. 그랬더니 인간은 되는데 사람은 잘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잖아. 의사들이. 그런데
충수가 없으면 의사는 안 돼. 그죠? 우리 가장 큰 돈벌이가 사라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그리고 우리 2번 가봅시다. 답은? 그래서 답을 안 말했군요? 그래서 의사는 굶어 죽어요 하니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 자리에 쏙 들어가도 괜찮아요. 봐봐요. 인간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존하게 됩니다. 이 수술에 for their living, 여기서 living은 생계죠. 생계를 위해 의존해야만 해요. 꼭 있어야 돼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되는데 의사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 되게 나름 재치 있게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2번 한번 가봅시다. 한번 마찬가지로 3번 드려볼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봅시다. 얘가 앞에 거보다 쉽죠? 앞에 게 좀 생략이 너무 많이 돼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요? 요까지, 뭐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읽고 나면 답 나오지 않아요, 대충?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봅시다. Many writers make a common mistake of being too vague. 까지 보시면요. 많은 저자들은요. 뭐 문장 쉬우니까 읽고 갑시다. 만들어요. 행합니다. 실수를 해요. make mistake of ing에서 여기에서 of는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뭐뭐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of는 우리가 동격의 of라고 부르고 통상 해석은 뭐뭐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는 좀 어색하면 하는 in도 괜찮아요. 그럼 being too vague 동명사죠. 이만큼 이것이라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더러우니까 여기서 막아버릴게요. mistake 덩어리들 이만큼. 그러면 흔한 실수를 하는데 뭐라는 실수? 너무 vague 무슨 말이죠? 잘한다. 모호한 이죠.
너무 모호하게 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When picturing a reader. 여기서 when picturing은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주었다. picturing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린다. 내 마음속에 독자를 그린다. 상상한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imagining의 의미예요. 독자를 내 머릿속에 그릴 때, 상상할 때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한다. 첫 번째 문장부터 꽤 강한 어조예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의미죠. 그럼 모호하게 독자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모호하면 반대말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연한 걸 거야. 독자를 확연하게 생각해야 돼.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다음 문장 읽으면서 생각 이어가 보면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a target audience 이만큼이 한 덩어리이죠. When it comes to 무슨 말입니까? 자주 나오죠. 지문에 이거. 몰라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뭐뭐에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반한 한.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폭이 좁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뭐뭐에 있어서.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요. regarding, considering이에요. 뭐뭐에 관해서 어디에 있어서 그래서 with respect to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in regards to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regarding, considering 뭐에 관해서 뭐뭐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어서 identify 규명하다 확인하다죠. 규명함에 있어서 target audience 타겟 독자층이네요. 내 목표가 되는 독자를 규명함에 있어서 everyone is no one. 되게 즉흥적이죠. 모든 사람은 아무도 아니다. 야, 넌 어떤 사람 좋아해? 난 다 좋아해. 넌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개팅을 할 때 뭐 이렇게 누군가가 친구가 와서 야, 여소 받을래? 그랬을 때 말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남자애들은 어차피 똑같아요. 야, 여소 해줄까? 세 글자 딱 길게도 말하네. 이쁘냐? 그죠?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잘생겼냐 하나요? 비슷하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말해야지. 야, 너는 어떤 사람 소개받고 싶어? 그냥 다 괜찮아. 뭐야? 아무도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타겟을 정할 때 모두는 아무도 아닌 것이다. 그럼 앞에 문장하고 이어볼까? 모호하게 생각해. 어떤 독자든 내 책을 읽을 수 있겠지. 난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해. 응, 너는 타겟을 하나도 안 정한 거야, 이 새끼야. 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니까 사실 술술술술 익혔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답이 왜 안 나왔죠? 아닙니다. 정답률 좋았어요. 그래서 읽기 싫은데 읽어야 되나요? 아니, 읽을게요. 일단 답을 찍어보면 1번부터 그냥 쭉 갈게요. 이만큼만 읽고 답은 나왔을 것 같아요. 1번 It is desirable to consider as broad a class of reader as possible. it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죠. 문장 끝까지가 진주어 덩어리. 진주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요. consider as broad. as 왜 나왔지? 하고 보면 저 뒤에 as 하나 더 있네요. as possible의 형태죠. 그러면 가능한 한 최대한 땡땡한이잖아요. 그럼 가능한 최대한 어떤 a class of readers. class는 계급, 계층, 범위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럼 독자의 계층을 어떻게 하라고? broad, 폭넓게 하라. 근데 어순 왜 이따위예요? broad a class. 이런 개똥 같은 어순은 왜 쓰인 거죠? 봐봐요. 이건 지금 happy a boy 같은 어순이에요. She is happy a boy. she is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He is happy a boy. 무슨 말이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얘는 뭐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냐면 얘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as 형용사, 명사. 얘는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as하고 이렇게 같은 어순을 갖는 애들이요. 대표적인 게 how, so, to가 있어요. to 형용사, 어명사, so 형 어명, how 형 어명, as 형 어명. 그래서 얘네들은 알고 있으면 어순이 탁 이상해도 하고 걸렸다가 그거구나 하고 보이는데 이게 저처럼 멘탈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 이런 게 탁 나와버리면 모르고 있으면 씨발 모르는 문장 나왔다 어떡하지 어려워 이러고 이제 멘탈이 털려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문제를 내면 조금 어렵게 내는 거긴 한데 간혹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요. 어법 문제로 밑줄 쳐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 같은 형태로 나와요.
as a broad class 이렇게 써놓고 맞았게 틀렸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이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는 혹은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나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는 반드시 내가 수식하는 부사를 바로 뒤에 달고 와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 일로 와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how, 형, 명 중학교 때 많이 본 어순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예요? 감탄문의 어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어순이 되더라. to, so, how, as, then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봅시다. 그럼 아주 넓은 가능한 최대한 넓은 독자층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정반대의 말이죠. 가능한 많은 독자층을 고려한다라는 건 앞서 글쓰기가 말한 뭐랑 같은 거야? everyone이랑 같은 말이다. 그쵸? 이건 나쁜 거예요. 2번. All readers want to buy a bestsellers 까지 봅시다. 모든 독자는 베스트셀러를 사고 싶어 해. regardless of 무슨 말이죠? 그쵸? 뭐뭐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죠. their taste. taste는 무슨 말이고요? 그렇죠. 취향, 선호죠. 그럼 본인의 취향과 상관없이 베스트셀러를 사고 싶어 해요. 뭔 쌉소리입니까? 이건 아니고요. 3번. Story can cause various reactions depending on its readers. 이야기는 다양한 반응을 낳을 수 있어요.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 이야기는 다양한 반응을 낳을 수 있다. 전혀 엉뚱한 소리죠. 4번. Trying to satisfy all readers까지 주어네요. 모든 독자를 satisfy, 만족시키고자 trying to 부정사니까 애쓰는 것이네요. 애쓰는 건 leads to, 이어진다. nobody's satisfaction. 그 누구의 만족도 이어지지 않는 것.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답이고. 5번. To specifically target readers. 투부정사가 주어네요. 특정하게 독자를 타겟을 정하는 것. 이것은 그럴싸해. 근데 바로 오답이죠. is harmful. 유해하다라네요. to fiction writers, 작가들에게. 그래서 답이 아니고 이제 내용 조금 읽어가 볼게요. 지문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은데 쭉 가봅시다. You may worry about excluding other people. 당신은 걱정할지 몰라요. about 동명사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불안할지 몰라. 내가 어린이 소설을 쓰면 어른이 안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if you write specifically 네가 글을 쓴다면 특히 누구만을 위해서 for one individual 한 개인을 위해 네가 글을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안 읽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봐요. 전 이 생각도 해요. 독자층이 적을수록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그래야 이렇게 뭔가 좀 너랑 나랑 특화된 뭔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난 글을 안 쓰는 사람이지만 글 쓰는 사람이라면 남의 글을 훔쳐봤을 때 그 글 주인이 가장 화내지만 나는 가장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일기요. 혹시 친구 일기 써본 적 없어요? 존나 재밌어요. 봐봐. 그 일기는 누가 보려고 써요? 나만 보려고 쓰잖아, 나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존나 재밌는 거라고. 오만 얘기가 다 써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층은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자, 앞에. 너 걱정할 거지? Relax. 야, 괜찮아. 침착해. 라고 말하면서 that doesn't necessarily happen. 요거 necessarily가 일단 뭔 말이죠? 그죠? 필수적으로처럼 생겼죠? 근데 뭔 뜻이에요, 이거? 그쵸? 반드시, 꼭 오케이. 꼭 반드시죠. 꼭 반드시 앞에 not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not necessarily. 요 패턴은 부분 부정이에요. 그래서 꼭 뭐뭐인 것은 글씨를 너무 발로 개똥같이 쓰고 있군요.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꼭 그러지만은 않다.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that does not necessarily happen 이라고 했으니까 야 침착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안 벌어져.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겟층을 좁혀도 좋아 란 말이죠. A well-defined audience simplifies decisions about explanations and word choice. Well-defined, 잘 규정된 나의 글에 대한 독자는 simplify, 단순화하다죠. 문장 쉬우니까 그냥 갈게요. decision, 의사결정을 단순화해준다. about, 뭐에 관련된 결정인데요.
explanations and word choice, 설명과 단어 선택.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걸 단순화해 준단 말이야. 내가 논문을 쓸 때는 전문 용어를 써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내가 뭐 동화책을 쓸 거라면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아니면 쉬운 말을 써야 될 거고, 되게 간단하게 정할 수 있어요. Your style may become more distinctive. 너의 스타일이 쉬우니까 후딱후딱 할게요. become 이형식 동사, 상태 유지 동사라고 부르죠. distinctive는 무슨 말이죠? 분명한, 그렇죠. 독창적인, 독특한, 두드러진 이런 말이죠. 넌 네 글이 아주 특이한 글이 될 수 있는 거야. 독창적인 글이.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In a way that attracts people beyond the target reader. In a way that 해서 자주 드릴 말씀인데 in way는 뭐뭐한 방식으로 라고 해석합시다. 그래서 in의 거꾸로 way의 짝꿍 전치사가 in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짝으로 다니는 전치사하고 명사들을 좀 많이 강조할 건데요. 그게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해석이 좀 쉽게 되냐, 어렵게 되냐, 혹은 구문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갈려서 자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짝꿍인 친구들은. 그럼 이제 대절과 같은 방식으로 해요. attract, 유인합니다. people, 사람들을 유인해요. beyond the target reader, beyond는 너머에 있는 이죠. 너의 독자층, 타겟 독자층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끌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너는 아주 독창적인 작가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ndy Weir일까요? Weir일까요? 총 이렇게 시작하는 건 독일인의 가능성이 큰데 뭐 알바노 Andy Weir wrote The Martian for science fiction readers. 이 사람은 혹시 이 영화 알아요? 마션? 들어는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아마 옛날 영화라서 OTT 같은 데서 공짜일걸요?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원래 이렇게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모든 나의 남는 시간은 게임에 몰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상 만물과 좀 단절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뉴스는 또 잘 안 봐요. 뉴스도. 근데 요즘에는 좀 봅니다. 요즘 되게 재밌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그죠? 12월 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나라잖아요. 재밌는 나라라서 저는 보는데 사실 뉴스도 안 보고 영화도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대인기 피증까지는 아닌데요. 비슷한가? 정신과 의사가 들으면 비슷하다고 하려나? 전 타인을 싫어해요. 전 낯선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에 들어본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모르는 사람하고 다 알돼서 싫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제가 그 대학교 때 집이 여기 대학교 때 자취집이 아직도 살아요. 저는 지금. 근데 그 2호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신림역이 여기쯤 있죠. 그 다음에 서울대입구역이 좀 너무 많이 갔다. 신림이 여기쯤 있고 서울대입구 여기쯤 있고 한양대가 어디게요? 여기 근데 저쪽에 그래서 신림역 기준으로 이쪽으로 몇 개게요? 21개고요. 일로 몇 개게요? 23개예요. 2호선이 몇 개 여기게요? 44개 여기요. 22개예요. 22개. 2호선이 43개 여기거든요. 정반대에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형새끼가 형새끼 때문에 여기 살았어요. 그 새끼가 학교가 가까워가지고 존나 기분 나쁘게. 아니 좋은 학교 다니는 새끼가 돌아가면 안 돼? 아니 씨발 학교도 꾸짖고 다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씨발 내가 왜 멀리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걔는 양보해 줄만 하잖아. 좀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 그래, 그 2호선 타고 40분씩 오면서 서울대 잠깐 자랑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 동네에서 내가 그 HY 유니버시티를 입고 다녀야겠어요. 쪽팔리게. 서울대 텃밭에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되게 괴로웠던 게 뭐냐면 이 여러분들 그 학교 갈 때 지하철은 잘 안 타죠. 보통 버스 타나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9시 수업을 가려고 하면 저희 집에 학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8시 전에 지하철을 타야 되거든요. 늦어도 8시쯤에. 그러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신림역에서 문이 칭 열렸는데 그냥 내가 여기 1번으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하고 이렇게 쭉 열림. 여기서 한 10명의 눈이 마주쳐요. 이렇게. 탈 거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근데 탄 거예요. 타야 돼요. 그래서 껴 타잖아요. 존나 신기하게 내 뒤에 한 명이 더 타요. 이렇게 막 계속 들어가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타인은 약간 저한테 오염물질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코시국도 더 심해지긴 했는데 저 원래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옆에 누가 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맨 끝자리에 앉으면 저 되게 극단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싫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그 끝에 자리 보면, 보통 사람들 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그만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난 되게 얌전히 잘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손하게. 근데, 와서 퍽 하고 닫잖아요? 그럼, 아이, 씨발, 이러고서 일어나요. 그냥 욕하면서 일어나요. 전 정말 싫어합니다. 아,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모르는, 못생긴 애기가 초콜릿 잔뜩 묻은 손으로 여러분, 어제 산 새 잠바 패딩을 쑥 문댔다고 생각해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는 기분은.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너네는 그렇게 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철저한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만 돼도 저는 되게 안 싫어해요. 되게 사이 좋아요. 편의점 사장님하고 농담 많이 해요, 밤에. 사장님 할 일 없을 때. 근데, 그걸 싫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로 치면 행인 1, 2, 3, 4 있죠. 이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마션에서 출발했는데 극장을 잘 안 가요. 그래서 극장 가면 제일 싫은 게 뭐겠어요, 제가? 이거. 이게 공용이잖아. 그래서 팔 올리고 싶은데 옆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려요. 짱 싫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마션도 집에서 봤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아무튼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작가가 마션을 썼어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이거 보통 SF라고 부르죠? 사이언스 픽션. 우리말로 공상과학 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요새는 SF라고 하니까. SF 독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Who want their stories firmly grounded in scientific fact. 이 독자들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죠. 독자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 해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선행사하고 관계사가 있으면 우리 여기 콤마 찍혀 있으면 계속적용법이라고 하죠. 해석 어떻게 해요? 그죠? and they 정도로 봤죠. 저는 항상 관계사 해석을 그렇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애초에 관계사라는 건 정의상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아니면 부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하는 기능 자체가 and they라고. 굳이 계속적용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실 때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편할 겁니다. SF 독자를 위해서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그 독자들은 이렇게요. want their stories 원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기를 목적격 보어 want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grounded는 무슨 말입니까? 알면 똑똑이 ground 명사로 뭘까요? ground는 땅이죠. 근거라는 뜻이 돼요. 근거나 토대. 그래서 grounded 하면 근거를 갖춘이라는 의미가 돼요. 주로 논리나 과학 쪽에서 쓰입니다.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몰라도 돼요. 유사 분사라고 부르는데 명사에 ed이 붙었죠. 이상하죠. ed는 어디다 붙여야 돼요, 원래? 동사에 붙여야 되죠. 그래서 동사에 ed가 붙어서 pp 과거 분사로 쓰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뭐뭐 되는지는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근데 이 새끼는 명사에 ed가 붙었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분사처럼 해석해요. 이런 애들을 보통 유사분사, 의사분사, 뭔 소리냐? 짝퉁이란 얘기예요. 짝퉁분사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게 궁금할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적지도 않잖아요. 보통 중요한 건 적어요. 아무튼 그럼 아주 firmly 확고하게 단단하게죠. 확고하게 기반한 그런 근거를 갖춘 이야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그리고 and perhaps rocket scientists who enjoy science fiction. 그럼 이 사람의 독자층은 크게 둘이었나 봐요. 첫 번째 독자층이 이쪽이야. 9절. 나는 SF 매니아고 존나 초현실적인 완전 과학적인 SF 영화를 원해. 이런 사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독자층을 목표로 한 두 번째 독자층은 얘네들이네요. 어디다 쓸까요? Perhaps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For perhaps rocket scientists. 두 번째 독자층이에요, 여기가. 2번 독자층.
그럼 로켓 공학자 정도 되겠네요. 뭐 이런 과학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돌이라. Who enjoy science fiction. 그리고 SF 소설을 좋아하는 공학자들을 위한 소설이었더라. I belong to neither audience. 나는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네요. neither이니까 난 공학자도 아니고 SF 광도 아니야. Yet I enjoyed the book. 하지만 나는 그 책을 즐겼어. Wire was so successful at pleasing his target audience. So 짝꿍 that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successful at 뭐뭐 하는데에 성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pleasing 기쁘게 하는 것이네요. 자신의 타겟 독자층을 기쁘게 하는데 성공했다. 대절은 통상 저는 그냥 결과 부사절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항상은 아닌데요. so that의 that은 그냥 결과로 보면 편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다 아시는 거예요, 너네들. 간혹은 뭐 정도의 부사절로 분류하긴 합니다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만족시켰어. 나의 독자층을. 그 결과 그랬더니 they shared it widely and enthusiastically. 얘네들이 shared it 공유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주 폭넓게 동네방네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보통 이런 애들 보고 뭐라고 해요? 덕후라고 하잖아요. 덕후들은 쟤네들이 좋아하는 걸 좀 심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다 널리 퍼진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까지. Because Wire didn't try to cater to everyone. 이랬기 때문에네요. 여러분들 그 출장 뷔페 같은 거 무슨 서비스라고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왜 물어볼게요?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뭐 칠순잔치 같은 걸 할 거야.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칠순이 있어. 팔순이 있어. 그때 이렇게 우리는 홀만 딱 잡아놓고 누군가가 와서 식사 깔아주는 사람 있잖아. 뷔페 같은 거. 그런 업체를 무슨 업체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케이터링이라고 해요. 그 케이터가 보통 음식 같은 걸 갖다 주다, 대접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접하다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이 사람이 try to cater,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모든 사람에게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he wrote something that delighted his core audience. 그는 대절하는 것을 쓴 거네요. delight 기쁘게 하다죠. 자신의 핵심 독자층을 기쁘게 하는 글을 쓰게 된 거야. Eventually 결과적으로 his work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그의 작품은 travel 여행했다 해도 괜찮고요. 이동했다가 travel의 기본 의미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세요. 얘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독해 지문에서는 이동하다예요. 그래서 물론 어차피 여행하다는 해석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멀리 이동한 거야. beyond, 너머로. that sphere 무슨 말이죠? 부채, 그쵸?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영역. 그 영역, 나의 타겟 독자층 훨씬 너머로 이동하는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It may be counterintuitive. 좀 길어서 불편해 보이지만 빠르면 그만이에요. 카운터에서 끊으면 되죠. intuitive가 무슨 말입니까? 아는 단어 같은 것 같은데 intuition이 뭐예요? 직관이요, 그쵸? 그럼 intuitive는 직관적인이겠네요. 카운터 붙었어요. 카운터는 무슨 말이에요? 카운터 펀치가 뭡니까? 이 새끼 주먹이 날아올 때, 꼭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운터는 역, 반대, 이런 뜻이에요. 마주 정도의 의미예요. 맛 괜찮겠다. 맛, 역, 반대, 맛. 맞상대하다, 뭐, 맞받아치다 할 때 그 맛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직관적인 건데, 어떻게 직관적이야? 역 직관적이니까 안 직관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But if you want to broaden your impact 이렇게 하고 싶다면 너님이 broaden 무슨 말이죠? broad는 넓은이고 broaden en 붙으면 뭐가 돼요? able은 뭐죠? 형용사 enable 뭐죠? 할 수 있게 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wide가 뭐죠? 넓은 wide wide는 뭐죠?
넓게 하다. 그죠? broaden 똑같은 말이죠. widen 하고. 네가 확장하고 싶다면 너의 영향력을 그러면 타이핑 명령문이네요. Your focus. 너의 집중을 바짝 조여라 라는 거네. On the reader. 네가 목표하는 독자로 네 주목 범위를 아주 좁게 잡아라. 그리고 한 지문 풀고 답만 후딱 찾고 마칩시다.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3분 드릴게요. 어려운가요? 한번 그냥 1분 동안 고민도 해봅시다. 이게 앞에 국어였어요. 재밌는 거 있는 거예요. 위험한 것. 이게 유흥업소. 시기 시티. 왜 학생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죄송합니다. 되게 비교육적이네요. 혹시나, 혹시 이 표현 들어본 적 없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알 법도 한데, 코딩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프로그래머하고 코더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가비진, 가비지 아웃이라는. 그러니까 쓰레기 코드를 짜놓으면 결과물도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엿같이 해놓으면 엿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 그 공대 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똥을 집어넣으면 똥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비슷한 말 있지 않아요? 콩콩탁탁이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알았으면 사실 지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했을 건데 몰라서도 괜찮지 않아요? 쓰레기 들어감, 쓰레기 나옴. 그죠? 쓰레기를 넣었으니까 쓰레기가 나오겠지.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근데 여기서 in, out의 느낌이 조금 어색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in은요. input이에요. 그 프로그래밍 쪽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했죠. out은 뭐야? output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입력값,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 산출을 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입력이 똥이 들어가면 산출도 똥이 나온다. 근데 난 음식을 먹고 왜 똥을 죄송합니다. 난 똥을 먹는 건가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빨리 읽을게요. 많은 회사들은 활동과 결과를 착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세 지문 읽었는데 세 지문 다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했어요. 항상 여기 답이 있다는 아니야. 이건 되게 아주 잘못된 일반화고요. 제가 매우 하찮게 생각하는 저기 누군가의 수업 방식이기도 해요. 항상은 아니에요. 우리 학원은 아닙니다. 이 동네에 있는 모학원인데요. 그렇게 서방 양반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못 찾아. 찾아봐 진짜. 아무튼 이 문장을 딱 읽고 뭔 생각이 들면 좋을까요? 많은 회사들은 혼동한다. 활동과 결과를. 그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어요? 야 임마 너네는 지금 이걸 착각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 내 결론은 뭐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아닙니까? 그죠? 얘네는 다른 거야. 헷갈리지 마. 이게 글쓴이의 주장인 겁니다. 분명. 그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지 맙시다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 통념 비판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주장이라고 할까요? 주제는 그럼 혼동하지 말자가 되겠죠.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활동과 결과를 혼동하는 회사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서 이 문장 정도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죠. They make the mistake of designing a process.가 나왔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make the mistake of ing요. 이거 하는 실수를 한다. designing a process 어떤 회사니까 업무 과정, 절차를 디자인, 설계해요. That sets out milestones. set out은 통상 착수하다, 시작하다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선 준비하다, 과정을,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거니까 조금 의역에 가깝긴 합니다만 기획하다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milestone은요. 중요한 단계나 업적이에요. 아니면 뭐 획기적인 결과물 뭐 이런 말도 돼요. 그냥 쉬운 말로 가자고. 중요한 단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다. 기획한다. 중요한 단계를 기획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실수를 해. 근데 이 중요한 단계를 기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In the form of 직역하면 돼요. 무엇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기획을 해놓냐면 activities 활동의 형태로 우리 회사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단계나 업적을 기획을 하는 거야. 활동의 형태로 that must be carried out. 그리고 이 활동은 carry out은 수행하다죠.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during the sales cycle. 판매 사이클. 순환 과정이 되겠죠. 업무라는 건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가 물건을 뭐 이렇게 나가서 정수기 같은 걸 막 렌탈을 막 팔아야 되면 똑똑똑 누구세요? 저 혹시 정수기 꺼져! 죄송합니다. 띵동 똑똑똑 정수기에서 혹시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판매를 해갖고 딱 물건을 팔고 이게 순환 사이클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판매 사이클 동안에 수행되어야 하는 액티비티의 형태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설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래요? 실수래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앞문장하고 이으면 이거랑 이거를 헷갈리지 말자예요. 활동과 결과를 헷갈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어떤 형태로 기획해놔요? 활동의 형태로 기획해놓은대요. 사실 여기 읽고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도 이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봐봐요. 글 쓰는 사람은 지가 알아요. 지가 쓰는 문장이 어려운 걸.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문장이 하나는 나옵니다. 3점짜리고 30번대고 아무리 어려워도 얘 멱살 잡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이거 이 표현 왜 멈췄죠? 이 표현이 어려워서 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submit proposal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니까 후딱 읽으면 만약 너의 얘 왜 이러죠? 이게 왜 10분의 1배속이 됐죠? 만약에 네가 가진 너네 회사의 프로세스가 업무 프로세스가 활동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몰라. 콜드콜은 무슨 말이냐면요. hold나 영어에서 blue라는 표현은 계획 없이 무작정 갑작스럽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cold call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전화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고객님 안녕하세요. 뚝 끊죠. 그게 cold call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전화 받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냉랭하게 반응하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모른다고 치고 활동이야. 프로포설, 제안서, 의견서, 제안서를 내라 라고 하면 then 그러면 that's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 그게 니네 직원들이 할 일이야 정도의 의미. 그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였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답이문 문장으로 갑시다. 여기로 바쁘니까. Salespeople, 영업사원들은 have done, 했어. What was asked for. 야, 네가 하라고 해서 했잖아. 제안서 내라며. 냈어. 그럼 제안서를 내라는 건 보통 어떤 의도예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기획하는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봐라라고 한 거죠. 근데 제안서를 내라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내지 않아요. 제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요. 여기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이나 생명 뚝 전화를 걸으래요. 100건 걸으래요. 뚝 100번 끊겼어. 나는 뭐 했어요? 100건 다 했다. 왕 퇴근해야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was asked for 요청받은 일을 했어. 니 100건 하라며. 100건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야.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나와. 무슨 말이죠? 100건 하라고 시키니까 100건 하고 집에 가는 계약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 글쓴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앞에서 활동 100건 해라와 고객을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가입시켜라라는 결과를 혼동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밑줄 함축 문제도요. 결국은 우리가 주제를 이해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 드려볼까요? 어디가 쭉 여기 있네요. 얘 자리에 얘가 그냥 쏙 들어가도 사실 우리가 이제는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garbage in, garbage out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process, 절차인데요. focused on activities. activity, 활동, 건수에 집착하는 과정은 end up, ing, 결국 뭐 하게 된다? being ineffective. 비효과적이게 된다. 비효율적이겠네요. 효율적이게 된다. 효과 봤네. 그래서 그놈이 답이었던 거죠.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1월 며칠이죠? 2일인가요? 며칠? 3일인가? 2일이네. 2일 목요일 일단 숙제를 드릴게요. 얘 3번이니? 오늘? 오케이. 그러면 4번부터 15개니까 14일 더하면 18번 문제인데 일단 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원장님이랑 썼던 교재 했던 것처럼 문장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눠주시고 동사 찾아주시고 요 정도. 근데 이게 안 되겠으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의미구 단위로 묶기는 해주시란 얘기예요. 모든 문장이에요. 나는 여기서 답 찾았으니까 답 풀었다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뒤에 해설지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정 이해가 안 되는 해설지 보시고 해설지에 보면 이게 369 서울시 거 모의고사에는 해석이 달려있고 뜻이 달려있고 단어가 달려있고 나머지는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적어오지 마시고 몇 분 안 걸리잖아. 외우라고 안 해요. 찾아서 제가 빈 공간 여기저기 겁나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책에다가 여기에서도 좋고 여기서도 좋아요. 어디든 당신들이 모르겠는 단어
쭉 나열해갖고 정리해 놓으세요. 아니면 그거 귀찮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proposal, 제안, 제안서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르는 단어 적어가지고 오세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는. 네, 그리고 이제 해석 안 되거나 어려운 문장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별표 쳐갖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문장을 보든 그 지문을 보든 수업 시간에 같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고생들 하셨어요.